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필수 개념에 관련된 동영상입니다. 7학년 가을이라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뜻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추석 전에 다 촬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도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제작 목록에 있는 동영상을 쭉 봐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시키려고 지금 이걸 추석 연휴 전에 미리 촬영하려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이런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잘 몰라가지고 2학기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약수, 배수, 최대공약수, 약수, 공약수, 최대공약수, 배수, 공배수, 최소공배수 이런 용어들 다 알고 있어야 하고 구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수의 연산법칙, 덧셈에 대한 교환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이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일괄되게 계속 주장하지만 이 수의 연산법칙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번 정도 나오는데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10번 나와요.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기억하는 애들이 없어, 놀랍게도. 근데 이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정식 문제. 1학기 때 배웠던 방정식 문제 풀 줄 알아야 돼요. 이쪽에 보면 뭐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 각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 풀 때, 혹은 뭐 넓이를 구하라, 뭐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방정식을 풀어야 할 일이 생겨요. 근데 방정식을 풀 줄 모르면 이런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방정식 풀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시계 문제. 시계가 뭐 1시에서 2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만나는 시각을 구하라, 그런 류의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 물론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암산이 가능해요. 제 유튜브 채널 뒤져보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진도가 조금씩 달라서 어떤 학교는 정비례함수, 반비례함수 이 뒷부분이 시험 범위인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정비례함수, 반비례함수 기초적인 내용부터 정비례의 정의, 반비례의 정의 뭐 이런 거, 정비례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런 거, 반비례함수 그래프 이렇게 쌍곡선이다, 뭐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 다 알고 있어야 하고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자,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2학기의 내용이에요. 여기서부터 2학기의 내용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도형을 엄청 어려워합니다. 도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영상을 따로 촬영할게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도형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용어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기본적인 용어를 몰라.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어떤 그 용어에 대한 그 막연한 느낌은 있어요. 이거지. 이게 뭐 용어에 대한 막연한 느낌인데 그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몰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어느 단어이든지 어느 과목이든지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자, 선분의 길이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억나나요? 선분을 어떻게 정의하고 선분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억나나요? 아마 모를 겁니다. 공부해 두세요. 선분의 중점은 가운데점, 그리고 중점은 제가 강조하죠. 중점은 평균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요. 중점은 평균이랑 똑같다. 선분의 중점은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선분의 중점은 평균이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면 저게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을 보여요. 당연히 똑같죠 이런 반응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뜻도 알고 있어야 돼요. 선분의 중점과 평균이 왜 똑같은지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 뜻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개념까지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이에요. 이거 알고 있어? 모르면 확인해봐. 이거 알고 있어? 모르면 다시 공부해. 이렇게 체크리스트에 가까운 동영상입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길이와 거리의 차이가 뭐니? 디스턴스와 랭스의 차이가 뭐니?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대부분 대답을 못해요. 길이와 거리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어떤 때 길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때 거리라는 단어를 쓰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의 정의, 대부분 애들 각의 정의 몰라요. 각의 정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각의 크기를 어떻게 정의하냐. 선분의 정의와 선분의 길이의 정의가 달라요.
각의 정의와 각의 크기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은 어떻게 정의하고 각의 크기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야 하고, 이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건데 학생들이 여전히 헷갈려요. 예각, 직각, 둔각, 평각, 이런 용어들.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 이 각각의 단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뭐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면, 예각은 우리가 이렇게 날카로운 걸 예리하다고 하잖아요. 예리하다. 그 예자예요. 그 예자. 둔각은 우리가 좀 머리가 나쁜 애한테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하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둔자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게 예각이야. 둔한 게 둔각이에요. 그리고 막곡지각. 막곡지각, 제가 막곡지각의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막곡지각의 정의가 무엇인지 딱 떠올라야 하고, 그리고 막곡지각의 성질. 막곡지각은 크기가 같다. 막곡지각의 성질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거 증명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은지 증명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다. 이 증명 하나로 제가 1시간 가까이 떠들 수 있고, 물론 이거에 관련된 동영상도 이미 촬영은 해놨어요. 보면 돼요. 그리고 수직, 영어로는 perpendicular, 직교, 영어로는 orthogonal. 수직과 직교, 이 단어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수선 알아야 하고, 수선의 발도 알아야 돼요. 학생들이 수선의 발이 뭔지를 몰라. 수선의 발이 뭔지 모르는데, 수선의 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위치관계 알아야 돼요. 이 위치관계가 얼마나 이상한 위치이냐면,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혹은 고등학생들 그 도형 배우잖아요. 기하. 거기서 공간 도형 배울 때 거기서도 위치관계가 또 나오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야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위치관계 배웠지?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그런 게 있었어요? 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위치관계가 분명 중학교 1학년 책에 나오고 시험 문제에도 위치관계가 나오는데, 학생들은 위치관계를 배웠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해요. 이게 굉장히 마이너한 단원인데 위치관계 알아야 돼요. 위치관계를 모르면 기본적인 대화가 안 돼. 위치관계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위치관계.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1학년 원 단원에서도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런 얘기할 때 위치관계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들이 위치관계라는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걸 엄청 혼란스러워해. 위치관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게 점, 직선, 면, 원 이렇게 적어놨는데, 중학교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은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이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점이 직선 위에 있다. 점이 직선 밖에 있다. 이게 그냥 바로 떠올라야 돼요.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2개 있지?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 돼요. 직선과 면의 위치관계 3개가 바로 딱 떠올라야 돼요. 평행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직선이 면을 포함한다. 혹은 바꿔 말하면, 말을 잡으면 돼. 직선이 면에 포함된다. 바꿔 말하면 면이 직선을 포함한다. 그리고 점과 면의 위치관계. 점이 면 위에 있다. 그리고 점이 면 밖에 있다. 이런 용어들. 그리고 두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관계. 한 점에서 만난다, 평행한다, 일치한다, 꼬인 위치에 있다. 그리고 원과 점의 위치관계,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이런 여러 종류의 위치관계들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위치관계를 배웠는지도 몰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할 때, 두 직선이 서로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이런 표현을 할 때, 직선 위에 한 점, 이런 표현을 할 때, 직선 위에 한 점이라고 이렇게 떠올려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도의 정의 알고 있어야 돼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하고, 작도는 크게 선분의 작도와 각의 작도가 있어요. 그래서 선분 작도하는 방법, 각 작도하는 방법,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작도하는 방법, 각의 이등분선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수선 작도하는 방법, 평행선 작도하는 방법,
그리고 선분의 3등분점 작도하는 방법, 각의 3등분선 작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당연히 각의 3등분선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각의 3등분이 작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각의 3등분선을 작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가지 작도가 있는데 지금은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이 7가지 작도를 다 배우지는 않아요. 지금은. 하지만 저는 이 7가지 작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교과 과정이 바뀌어서 7개가 다 나오진 않지만 저는 7개를 다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특히 선분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선분의 이등분선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선분의 양끝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런 성질들. 각의 이등분선의 한 점에서 각을 이루는 두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러한 선분의 수직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성질도 다 알아두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각형, 이렇게 작도하면서 삼각형이 되는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배우는데, 삼각형이 결정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 내각의 합은 180도예요. 뭐 이따고 대답을 해요.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커야 돼요. 이런 대답을 하죠. 근데 이거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야. 삼각형이 되는 조건.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두 변의 길이 합이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거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삼각형의 세 변이 ABC일 때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거는 삼각부등식이라고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조건은, 방금 말한 이거, 세 내각의 합이 180도다.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 합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크다. 이거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에요.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아니고, 그리고 삼각형의 결정 조건. 요즘 책에서는 삼각형이 하나로 작도가 되게 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삼각형이 크기와 모양이 하나로 작도된다는 말은 삼각형이 딱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그럼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데? 그러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뭔지 몰라. 삼각형의 결정 조건 알아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낀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삼각형은 오직 하나로 결정된다. 이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3개.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이 SSS 합동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되물어요. 야, SSS 합동이 뭔데? 이걸 문장으로 설명해봐.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말하는 마음도 내가 이해를 왜 그러냐면 책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해. 그럼 야,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어떻게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근데 그 뒤가 적혀 있단 말이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라고 그 뒤가 적혀 있어. 근데 그 뒤가 적혀 있는지를 몰라. 왜 그러냐면 책에 안 적어놨으니까. 말이 웃기죠? 적혀 있다고 말하는데 책에 안 적혀 있다고 얘기하니까 좀 말이 웃기죠? 진짜예요. 내 말이 좀 모순되게 보이지만 책에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어. 책에 적혀 있는데 안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 아니라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에요. SAS 두 변의 길이와 그 낀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ASA 한 변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다. 이게 삼각형의
합동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각형 단원 들어가면 이거 뭐 요즘 얘기로 국룰을 배워요. 국룰. 점은 다각형에서 점은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ABC를 써요. 대문자 ABC는 점을 뜻하기도 하고 각을 뜻하기도 해요. 그리고 삼각형에서 변은 이 각 A에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로 써요. 각 B에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B로 써요. 이거는 오일러라는 수학자로부터 만들어진 전통이에요. 요즘 말로 국룰이에요. 국룰. 그러니까 소문자 ABC는 이미 이 변의 길이로 예약이 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에서 소문자 ABC를 쓰면 안 돼요. 가끔 학생들이 이 각의 크기로 소문자 A 이렇게 적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이 각의 크기는 대문자 A라고 적어야 돼요. 이 각의 크기는 대문자 A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언가 할 때 소문자 A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쓰면 안 돼요. 이 국룰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는데 학생들이 몰라. 이걸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심지어는 고등학생들한테 이걸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데 이 기본적인 국룰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정의, 다각형의 내각의 정의, 외각의 정의, 정다각형의 정의, 그리고 다각형의 내각의 합은 어떻게 되는지, N각형의 내각의 합, N각형의 외각의 합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고, 정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 정 N각형의 한 외각의 크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제가 적진 않았지만 대각선의 개수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삼각형은 대각선이 없지. 사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인지, 오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인지, 육각형은 대각선이 몇 개인지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의 정의 알아야 돼요. 원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애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평면 위의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걸 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의 호의 정의, 현의 정의, 할선의 정의. 학생들한테 접선, 할선 이게 얘기하면 할선이 뭐예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할선이라는 용어를 배워요. 그리고 부채꼴의 정의, 부채꼴의 중심각의 정의, 활꼴의 정의 이런 거 알아야 하고, 그리고 원의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학교 1학년 과정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뭐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형의 내심, 외심,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심, 외심을 알고 있으면 중1 시험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거 내심이네, 이거 외심이네,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심, 외심이라는 용어는 중학교 1학년 때 안 나오는데 내심, 외심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나와요. 특히 각 구하라 이런 류의 문제에서 나와요. 그리고 수심, 방심도 마찬가지예요. 수심, 방심이라는 용어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안 배우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수심이네? 이거 방심이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심, 외심, 수심, 방심을 알아두면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닮음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이런 도형들이죠.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 기본적인 도형 알아야 하고, 넓이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3 때 배우는 원주각을 알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원주각을 알면 도움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원주각까지 알면 중학교 1학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동영상 밑에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 링크도 걸어놓고, 그리고 이 동영상이 제가 정하는 재생 목록의 첫 번째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을 쭉 보세요. 그러면 필수 개념들, 이 중에 제가 촬영한 것도 있고 촬영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촬영한 것들은 필수 개념으로 쭉 올려놓을 테니까 꼭 보고 시험 잘 보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발길이었어요. 마칠게요.